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HTML 방식으로 볼 수 있고, 텍스트 파일로도 볼 수가 있고, 엑셀 파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보는 거는 보통 HTML 파일로 보게 되죠. 런치를 눌러주시면 이제 변화된 내역들이 나옵니다. 레지스트에 어떤 키값이 추가가 되고, 어떤 키값이 삭제가 되고, 값이 변경이 되고, 값이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되고, 변경이 된 내역들이 자세하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C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이 추가됐고, 파일이 변화됐고, 어떤 INI 파일을 또는 텍스트 파일을 트래킹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내역들을 통해서 추후에 별도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컴포넌트로 만들 때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미리 레지스트리 값을 지정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버리면 나중에 OS를 만들 때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러한 변경된 값들을 사전에 미리 추가를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혹은 디버깅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윈도우 인베이드 스탠다드란 OS를 만들었을 때 그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나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인컨트롤 파일과 이런 유틸이고요. 그 다음은 프로세스 XP를 먼저 볼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유틸은 전부 무료 유틸입니다. 전부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만 하시면은 간단하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exe 파일의 명세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현재 익스플로러 쉘 하에서 실행되고 있는 exe 파일들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exe 파일들이 어떠한 DLL들이 핸들링이 되고 있는가.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핸들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DLL을 어떠한 DLL을 참조를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기술전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덕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실제 exe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DLL이라든가 그런 드라이브 파일들이 없는 경우, 정말로 필요한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이 되면서 어디 부분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임에도 XP 프로와 그리고 인베디드 스탠다드 상에서 현재 위치를 보면서 어디 부분에 어떤 파일이 없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유틸이 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입니다. 파일몬이나 레그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파일 읽기, 쓰기, 그리고 기타 동작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어디 부분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정상적으로 써지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 볼륨별로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좀 자세한 옵션은 파일 모니터는 이런 식으로 현재 파일이 어떤 식으로 핸들링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 모니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게 제가 아까 실행을 한번 해놨나요? 현재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써지고 있는 혹은 삭제되고 있는 그런 모든 명세들을 시간 단위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토 스크롤을 멈춰주시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 부분을 파일몬이나 레지몬이나 다 필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폴더만 주기적으로 파일에 읽고 쓰는 그 흐름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레지스트리 모니터를 통해서 특정한 레지스트리 키값 부분에 현재 변화되는 상황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프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레지몬과 파일몬을 좀 합쳐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이런 유틸 같은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경우 잘 사용을 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좀 쉽게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는 유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모트 디버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디버깅은 크게 두 가지를 구성을 지원을 하고 있죠. C나 C++ 같은 네이티브 코드 디버깅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C# 같은 매니지드 코드 디버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OS를 구성을 할 때 네이티브 코드 디버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일 공유라든가 이벤트 로그, net.exe util, TCP/IP 유틸리티, 그리고 윈도우즈 방화벽 인터넷 연결 공유, 그리고 관리자 계정은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도메인 파티시페이션이나 리모트 레지스트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를 해주셔도 무방하고요. 매니지드 코드를 디버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인스톨러 서비스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 사용자 계정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사용자 계정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네이티브 코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내가 디버깅을, 원격 디버깅을 하는 그런 PC와 지금 내가 개발 PC와 원격 디버깅을 하는 PC가 서로 계정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네이티브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인증을 받지 않는 모드로 설정을 해서 단순히 포트 설정만을 통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매니지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개발 PC와 현재 내가 디버깅을 하려는 PC의 아이디와 비번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증이 됩니다. 그게 같아야 되고 또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리모트 디버깅 모니터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죠. 이전에 2003 단넷을 사용하신 경우는 이제 msvc1.ex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위치와 관련된 파일들을 바로 디버깅을 하고자 하는 PC로 옮겨주셔야 되는데 2005에는 이제 msvs1.exe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msvs1.exe를 원격치 PC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CD로 직접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MSVS1 컴포넌트를 직접 만들어서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별도로 MSVS1.exe를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카피를 해서 하는 방법을 예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장시간 통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방화벽을 킬 것이냐, 끌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핑을 통해서 먼저 그 상호 간의 그 소통 상태, 통신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방화벽이 둘 다 오프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핑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방화벽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핑을 사용해서 액세스를 하는 그런 부분을 따로 오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화벽을 아예 오프로 한 상태로 보여드릴 거고요. 추후에 방화벽을 사용하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별도로 테스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리자 혹은 디버거로 그 PC에 접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워크그룹 혹은 도메인을 가져야 됩니다. 리모트 디버깅 방화벽 설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컴퓨터든지 이제 연결이 가능하게 설정을 하게 되겠고요. 또한 리모트 디버깅을 위해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기 위한 파일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줄 수가 있겠죠. 먼저 내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 디버깅을 내 PC에서 하고 원격치 PC로 줄 것이냐, 아니면은 원격치 PC 자체에 그러한 소스들을 가진 상태에서 디버깅을 하고 실행을 시켜볼 것이냐, 그런 내용들도 결정을 해야 되고, 옵션하게 이제 공유 파일을 사용을 해서 공유 파일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장치들의 이런 미러 파일들을 특히 뭐 유틸들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하던가, 아니면 뭐 스니커넷 같은 경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스니커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니커넷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별도의 저장 장치를 이용을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구시대적인 플로피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있겠죠. 플로피나 그런 기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이런 용 프로그램 파일들을
왔다 갔다 공유를 하는 경우를 이제 좀 이전에 과거에 사용하던 방식을 스니커넷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그렇게 대단할 게 없는 방식이죠.